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엑스패스에 대해서 공부해 보자 합니다. 엑스패스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엑스패스의 두 가지 검색 방식이 있는데 릴레이티브 엑스패스와 앱솔루트 엑스패스에 대해서 공부해 보자 합니다. 엑스패스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제가 지금 여기 링크를 갖다 보여드렸는데요. wcschool.com이라는 곳에 가셔갖고 그 내용을 한번 훑어보시면 더 자세한 문법이 있습니다. 각종 예제도 풍부하게 있기 때문에 엑스패스 스킬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거기서 가서 더 보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엑스패스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스패스는 보시는 바와 같이 먼저 이해해야 될 게 저희들이 많이 접하게 되는 웹페이지 구조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보면 저희들이 그냥 일상으로 보는 웹페이지가 겉으로 보기엔 하나의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개의 컴포넌트들이 다계층으로 겹쳐져 있는 이런 멀티레이어 XML 스키마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HTML부터 시작해갖고 헤더와 바디로 나뉘고 각각 헤더와 바디는 각각의 엘리먼트를 더 포함하는 이런 식의 멀티레이어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XML 스키마라고 하는데 이 XML 스키마를 가진 도큐멘트를 내비게이션 한다고 그래갖고 경로를 추적하듯이 내비게이션 한다고 그래서 엑스패스라는 명칭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엑스패스로 서치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 타이틀을 찾게 될 때 HTML부터 시작해서 헤드, 타이틀 이런 식으로 검색하게 되죠. 그래서 HTML, 헤드, 타이틀 이런 식으로 검색하는 방식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보통의 방식인데 이것이 바로 앱솔루트 패스 방식입니다. 그래서 검색할 때는 HTML, 헤드, 타이틀 모두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빠른 검색 방법이기도 한데요. 속도가 빠른 검색이긴 한데 대신의 단점은 만약에 중간에 어떤 엘리멘트가 중간에 갑자기 집어넣거나 빠졌거나 이럴 때 검색하는데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건 플렉서블하지 않다는 점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릴레이티브 패스는 무엇이냐면 릴레이티브 패스는 글자 그대로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인 주소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타이틀이라는 태그를 무조건 전체 노드에서 다 찾아라 라는 식으로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헤드 있는 부분만 찾는 게 아니라요. 바디 있는 부분까지 다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HTML 페이지를 전부 다 뒤져서 타이틀이라는 태그가 있는 것을 다 찾아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앱솔루트 패스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리겠죠. 그러나 대신에 장점은 플렉서블하다는 겁니다. 중간에 뭐가 집어넣고 빠졌다 해도 결국에는 타이틀이라는 걸 찾아내게 되죠. 이 때문에 플렉서블한 면에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브라우저들이 빨라졌기 때문에 앱솔루트 패스와 릴레이티브 패스의 두 개의 차이는 크게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예제를 보여드리겠지만 권장드리고 싶은 거는 릴레이티브 패스입니다. 릴레이티브 패스가 상당히 플렉서블하고 훨씬 더 검색하고 찾아내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엑스패스에 대한 샘플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 예제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깃랩에 올려져 있으니까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보시기도 하고요. 지난번 소스에서 약간 변형을 시켜서 엑스패스에 대한 그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중간에 저희가 집어넣는데 find element에서 하나는 absolute 패스 방식을 했고요. 또 하나는 relative 패스 방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어떤 것이 더 플렉서블하게 대처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위치를 찾은 겁니다. 똑같이 이 버튼을 위치를 찾아서 이 버튼 위치에 대한 것을 검색하는 부분인데 이 검색하는 부분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요. 브라우저를 오픈하셔서 F12를 치시면 크롬의 경우요. F12 치시면 이런 그 디벨로퍼 툴이 뜹니다. 디벨로퍼 툴을 뜨시면 뜨게 되면 이 안에 엘리멘트라는 탭으로 가게 되면 도움 스트럭처 안에 있는 HTML 구조가 다 보이게 됩니다.
이걸 이용해서 검색을 위치를 찾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위치를 찾아냈는데 지금 제가 찾아야 될 것이 뭐냐면 GBWA 바로 요 엘리멘트를 찾겠다 지금 표시한 겁니다. 요 엘리멘트 찾는데 요 엘리멘트를 갖다 쉽게 엑스프레스로 검색해서 받는 방식은 이겁니다. 여기서 카피 하셔서 그 다음에 카피 엑스프레스 하시면 이 엑스프레스의 내용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버퍼 안에 들어가 있어 갖고요. 여러분께서 만약 컨트롤 F를 하시면 이 안에 버퍼로 있는 값을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트를 다시 하시면 지금처럼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해 갖고 더블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올바르게 검색이 된다. 그러면 그걸 똑같이 카피하셔 갖고 이 안에 넣어 주시거나 하면 됩니다. 이 안에 그냥 컷 앤 페이스트를 하시는데 다만 이제 더블 코트 된 거는 싱글 코트로 바꿔주시는 것이 더 혼돈이 없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릴레이티브 엑스프, 릴레이티브 엑스프레스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릴레이티브 엑스프레스가 기본적으로 지원되는 게 바로 카피 엑스프레스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 자기는 본인은 이제 앱솔루트 패스가 더 빠르다고 하니까 이걸 쓰고 싶다 그러신 분은 일일이 이거를 추적하셔 갖고 예를 들면 body, deep 브라브라브라 해서 요 모든 패스를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거죠. 요 패스를 집어넣으시면 동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두 가지가 다 정상적으로 동작한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ID 값을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ID, GED, GBWA가 그대로 출력이 돼야 정상이겠죠. 두 가지 값이.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릴레이티브 엑스프레스를 그냥 썼습니다. 근데 다만 릴레이티브 엑스프레스 썼는데 요건 약간 좀 더 복잡한 사례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릴레이티브 엑스프레스 바로 이 서치 박스인데요. 이 서치 박스가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변형되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말해서 그 패스가요. HTML 바디에서부터 이 박스의 패스가 그때그때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더더구나 이런 방식으로 검색한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그 서치 박스를 찾았으면 거기에 테스트를 넣고요. 테스트라는 키워드를 넣고 그 다음에 엔터를 넣는 방식까지 전부 시나리오로 집어넣습니다. 자, 이걸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nvm clean 테스트 sleep 4031로 제가 지정을 했습니다. 이제 브라우저가 오픈되고 구글 서치 페이지가 나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타이틀이 가져오게 되고요. 타이틀을 가져오게 되고 타이틀 가져온과 동시에 좀 있다가 테스트 키박스에 서치 박스에 테스트라고 찍게 되고요. 엔터를 그냥 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를 잠깐 보여준 다음에 브라우저를 클로즈 하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 값은 여기 지금 보입니다. 보시다시피 ID Absolute Express는 GBWA, 만약 Relative라면 GBWA. 그래서 두 가지가 전부 올바르게 아이디를 찾았다는 걸 여기 지금 뜻합니다. 그래서 아이디를 정확하게 그 엘리멘트를 찾아서 출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정확하게 찾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거는 이 릴레이티브 엑스프레스로 하면 여기서 검색이 됩니다. 아까 좀 전에 보시다시피. 그럼 앱솔루트도 당연히 검색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해보죠. 근데 검색이 안 됩니다. 컷 앤 페이스트를 해서 집어넣는데도 노란색으로 찾았다는 검색이 안 되죠. 디퍼런, 그러니까 패스가 서로 다르게 됩니다. 매번 패스가 약간씩 변화됩니다. 이게 아마 구글 쪽에서 해킹을 방지하는 건지 자동화를 조금 방지하는 건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매번 달라지는 이런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런 페이지 기법을 갖다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큐리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자동화 툴을 이용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런 절대 패스로 하는 것이 제대로 검색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는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는 지금 이 패스는 어떻게 찾은 거냐면 제가 일부러 페이지를 오픈해서 자동화로 이제 오픈된 웹브라우저 페이지에서는 다른 패스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것을 캡처해 갖고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화를 했을 때 캡처 페이지하고 다르다는 것 때문에 제작하는 사람, 작성하는 개발자들은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릴레이티브 엑스프레스를 쓰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혼동이 없고요. 어떤 경우에도 뭐든지 다 동작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이 서치박스를 찾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치박스도 이런 식으로 아이디를 통해서 찾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중심으로 해갖고 딥 해갖고 마치 앱솔루트 패스처럼 찾아가는 방식으로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풋이라는 태그가 엘리먼트가 아이디가 없습니다. 인풋이라는 엘리먼트가 아이디가 없기 때문에 아이디가 있는 그 엘리먼트에서부터 마치 거기서부터 앱솔루트 패스 하듯이 그런 식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이런 방식을 많이 쓰게 됩니다. 복잡한 웹페이지에서 또는 자동으로 생성되는 웹페이지에서 이런 방식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방식도 한번 유용합니다. 사용해 보시면 유용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더 자세한 엑스패스에 대한 스킬, 문법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요. 그 링크에서 한번 찾아보시고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샘플로 엑스패스 스킬을 연습할 수 있는 페이지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도 쉽게 익숙해지리라고 봅니다. 셀레늄에서는 엑스패스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웹페이지나 이런 부분을 검색하는 데서 엑스패스를 상당히 많이 씁니다. 굉장히 페이지가 복잡해지면서 그리고 또 다양하게 자동화 툴로 인해서 페이지가 만들어지면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디도 자동으로 생성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 엑스패스 스킬이 거의 유용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아놓으시면 좋은 툴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